이어서 보고 네, 그 최대 최소 극대극소 최대 최소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연습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4, 5, 7, 11, 12 5번 원래는 문제 잘 안 풀어주는데 오늘만 갑시다. 3차 함수 fx래요. 오케이. 3차 함수 첫 번째 조건 3차 함수 fx. 두 번째 조건은요. 곡선 fx 위의 점 0,0 y는 fx 위에 점이 0,0이더라. 그럼 세 번째 접선과 곡에서의 접선과 의 접선. 그 다음에 y는 xfx 위에 점 1,3의 접선이 뭐한대요? 일치한대요. 이때 f'2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일단 가이드라인 한번 잡아봅시다. fx 위의 점의 0,0의 접선이니까 저 식 자체는 뭐가 돼요? y는 f'0 곱하기 x가 되겠죠. 그죠? 기울기는 f'x가 될 거고 0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f'x 0입니다. 그냥 일단 이렇게 써보자고요. 그럼 얘는 미분하면 뭐가 되는데요? y'은 노란색으로 써야지. y'은 fx 더하기 x x f'x. 그러면 저 기울기는 1 집어넣었을 때의 기울기는 f1 더하기 f'1이 되겠네요. 그럼 접선 y는 f1 더하기 f'1 곱하기 x-1 더하기 3. 얘네들이 서로 같답니다. 다음. 그러면 이제는 좀 더 뭔가 추가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식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식으로 갈까? 가능하면 인수 형태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인수 형태로 쓰는 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미지수를 잡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fx라고 하는 식을 뭐라고 잡을까요? ax 세제곱, bx 제곱, cx라고 할게요. 0,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상수항은 없을 겁니다. 오케이. 그럼 f'x라고 하는 그 값은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가 될 거예요. 요거를 얘랑 한번 비교해야 되는 건데 f'0이 얼마예요? c죠, c. 그럼 여기다가도 1 집어넣었을 때 f1 요 식을 한번 변형해서 한번 써볼까? f1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f'1은 3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x-1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요식이 0 집어넣으면 cx랑 똑같대요. 쉽지 않아요. 다음 2 집어넣으러 f'2의 제곱값을 조려요. 네. 그러면은 4a 3b 2c x 마이너스 3a 4a 3b 2c
빼기 3. 얘가 cx와 같대요. 자, 계수 비교. 4a 더하기 3b 더하기 c는 0이고요. 상수항도 0. 여기 4a 더하기 3b 더하기 c가 0이니까 c의 값은 얼마? 3. 그러면 4a 더하기 3b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3. 이 정도까지는 구할 수 있겠네요. F'이 2 집어넣으면 얼마인데요? 여기서 더 진행할 수 있는 게 없다면 F'E의 모양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F'E의 모양은 뭔데? 12a 6b 더하기 c거든요. 맞아요? 아, 4b. 그럼 뭔가 또 찾아야 될 조건들이 있다는 건데. 아, 1,3 안 썼어요. 제가 지금 사용한 게 이거 사용했고 접선 사용했고 요 접선까지 썼는데 얘를 안 썼네요. F1이 얼마라고요? F1은 3이다. 얘를 써야 될 것 같아요.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라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이에요. 아, A 더하기 B는 0이네요. A는 얼마? 마이너스 3이에요.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얼마? B는 3이 되겠죠? 그래서 A, B, C 다 구했다. 얘는 마이너스 36 더하기 12 더하기 3이네요. 답이 맞나요? 마이너스 21? 답지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맞아요? 답 맞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나도 지금 조건 하나 놓쳤더니 문제를 헤맸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건을 놓치지 않도록 확실하게 잡아서 어디다가 넣어야 될지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4-5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라고요? 처음에 fx와 f'x를 나는 이렇게 쓰기 싫어서 최대한 뭐 먼저 찾는 거야? 인수 형태, 괄호 곱하기 괄호 곱하기 괄호가 제일 쉬운 식이에요, 오히려. 근데 그런 형태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개수에다가 싹 다 미지수를 잡고 식을 세우기 시작한 거였고요.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7번)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4-7번 보겠습니다. 어허. 곡선 y는 x 4제곱과 점 1,1에서 접하고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여기에서 여러분들 처음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곡선이랑 원이랑 접할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쫄지 마요. 그냥 원 위에 한 점이요. 1,1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래프로 따진다면 이런 모양에서 어떤 원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가 딱 지나간다는 거고 요 점의 좌표가 1,1이 된다는 요 얘기예요.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이런 형태가 이제 y축 위에 있는 원이 될 거고요. 1,1에서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1, 2를 집어넣으시면 1 더하기 1-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방법 쓸 수 있는 게 더 있는데 혹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걔랑 수직을 가게 되면
그 원 위에 있는 점을 지나는 접선은 반드시 그 원의 반지름과 수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야기에서 이 접선에 대해서 수직으로 가는 요걸 찾으면 원의 중심이 그 위에 있을 거예요. 반드시. 후후. 그렇다면 기울기는 얼마가 될 것이고? 기울기는 4죠. 그러니까 4분의 1을 지나고 1,1이 되도록 하는 y축, 중심이 y축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b의 값이 4분의 3이라고 바로 값이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죠. 플러스 4분의 5죠. 아주 그냥 난리 나는구나. 얘가 4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야죠. y는 이런 식이 만들어질 거고요. b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6분의 17이 r제곱이니까 4분의 루트 17인가요? 맞아요? 약간 제가 나도 이게 풀기는 풀지만 나는 되게 신기한 게 나는 문제를 외우는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 교재, 이 문제 1품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라고 찾아내는 게 되게 신기해. 난 진짜 정말 문제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푼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고 어디서 뭐 어떤 문제고 뭐고 그럼 이거 답이 뭐고 이걸 기억하는 걸 못해요. 풀이 방법도 못하고. 그래서 나는 심지어 이 문제를 내가 직접 내 스스로 풀어본다고 하더라도 칠판에다가 풀 때 다시 풀어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둘 다 지금까지 푼 모든 문제들이 다 니네들 앞에서 즉석에서 푼 문제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당당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나는 지킬 거 지켜가면서 풀고 있으니까 인 거죠.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니네들 중에 몇몇은 외우더라? 풀이 방법을 그대로? 난 진짜 난 그게 오히려 능력자라고 생각해요. 그럴 시간에 개념을 외웠으면 나머지 저장 공간이 이만큼의 여유가 남지 않나? 라는 그런 이과적인 생각? 아닌가? 나 우리 형이랑 나랑 너무 안 맞아서 형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맨날 하거든요. 제가 그 얘기 했던가? 형이, 그러니까 나는 뭐 항상 내 이제 프로필을 얘기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4월이 아니죠. 4월까지만 공부를 하고 5월부터 천월 하기 시작해서 수능을 개 조지고 재수 안 한다고 하면서 수도권 대학교를 적당히 찌끄렸다가 심지어 그 수도권 대학교에서도 정신 못 차리고 천월 하다가 군대로 도피했고요. 군대로 도피했다가 돌아오고 나서 7월에 전역을 하고 나서 나는 이제 정신 차리고 학점을 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적당히 놀면서 고등학교 거부터 기본기 다시 한번 복습해야지라는 의도로 어머니한테 재수학원 보내주세요라고 했다가 실제로 우리 어머니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놓은 거를 확인하고 그거를 되게 늦게 발견하셨거든요. 바쁘셔가지고. 그거 되게 후회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알았어도 나는 반항하고 안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때 마인드로는. 근데 어머니가 진짜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털썩 쓰러지면서 어머나 하는 그 드라마에서 볼 법한 그거를 머리 잡고 어머 이걸 하셨거든요. 그러고서 진짜 정말 그 머리에다가 띠를 두르고 그 하얀 띠 올려놓고 끙끙끙 이거를 내가 봤어요. 근데 진짜 아프셔서. 근데 그때는 진짜 정말 반항심에 똘똘똘똘 뭉쳤을 때라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바 개오바 왜 저래 미친 나쁜 놈 불효자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내가 재수학원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걸 보고서 어머니께서는 생각을 반대로 가신 거죠. 무슨 생각? 드디어 네가 정신을 차렸구나. 학교를 다시 갈 생각이구나. 라고 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시면서 이게 손을 꼭 잡으시더니 그래 엉근아 최대한 엄마가 지원해줄게 라고 하시더니
난 분명 제주 종합반을 가서 아침에 가서 대충 한 6시쯤 나온 다음에 집에서 천월 하고 싶었는데 말년 휴가 때 심지어 난 아직 군인일 때 전역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휴가 나왔는데 야 너 오늘 하루 나한테 이렇게 가서 어디 갈 데가 있다. 그러니 차를 태워서 어딜 막 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딘지 아는데 그때 당시에 체감하기로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당시 체감으로는 나는 진짜 정말 그 마지막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끌려가서 체감상 한 3시간 걸렸어요. 1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1시간도 안 걸렸어요.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체감상 한 3시간 걸렸어요. 서울을 벗어나서 갑자기 어디를 막 가더니 건물이 점점 낮아져. 막 20층짜리 뭐 10층, 5층 막 이런 그 옛날식 그 시골 분위기가 갑자기 나더니 차선이 좁아지고 2차선 도로에다가 막 그 버스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차가 막 드문드문 갑자기 논밭을 지나가더니 산 쪽 저기 어딘가에 이제 어딘가에 갑자기 산을 막 타기 시작해. 이게 꼬불꼬불꼬불꼬불 별장이 나와. 또 꼬불꼬불꼬불꼬불 진짜 딱 그 던전 열리는 것처럼 던전이 이제 쫙 그 던전에서 그 창문 환영합니다 용사와 들어와 봐라 어디 한번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철문이 쫙 열리면서 우리 차를 어머니 차를 이렇게 마중하시더라고요. 남양주 대성 기숙학원. 기숙학원. 나 전역 직전에 나는 기숙학원에 들어가는 게 확정이 됐어요. 전역하고 심지어 군대에 갇혀갖고 2년 동안 개고생을 한 사람한테 일주일인가 3일인가 일주일 만에 다시 기숙학원에 들어가서 그 세상과 격리된 삶을 4개월 더 살아라 라는 거에 얘기 왜 했지? 갑자기 너무 화가 나서 얘기 시작했는데 왜 했죠? 뭐 때문에 시작했는데? 나 뭔가 이 내 얘기를 시작할 때 뭔가 시작이 있었는데 갑자기 왜 여기로 왔지? 어디서부터 여기 왔어? 빨리 찾아봐봐. 빨리 생각해내봐. 나 어디서부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시작했지? 그 내용이랑 다시 엮어야 돼, 빨리. 너무 멀리 왔어. 형.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요. 7월부터 이제 공부를 해서 11월까지 재수를 했고 그 재수하다가 그 재수했을 때 노력했던 거는 나중에 궁금하시면 따로 물어보세요. 어쨌든 결과값만 얘기하자면요. 7월에 전역해서 11월에 수능 봐서 성균관대를 들어갔어요. 사람이길 포기하면 돼요. 하루에 순공 시간, 집중력 유지한 시간 자체를 16시간에서 17시간 정도를 잡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시간은 15분 단위로 하루에서 밥 먹고 운동하고 씻고 하는 걸 15분 단위로 끊었고요. 15분 동안 밥을 먹고 15분 동안 씻고 30분 동안 운동을 할 수 있고 운동을 일부러 했어요. 아니면 살려면 운동을 했어야 됐어. 그렇게 그래서 운동도 막 그런 격한 운동이 아니라 그냥 뭐 러닝머신을 뛰든 아니면 그냥 뭐 이런 간단한 것들을 해서 그렇게 하고 2시 반에 자서 5시에 일어났어요. 이 짓거리를 4개월 했더니 성균관대를 가더라고요. 다시는 못해요. 나한테 2억 준다고 그거 하라고 하면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그 정도로 제가 집중력을 유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나한테 너 거기서 집중력 유지하는 시간은 그때처럼 똑같이 가져가면 내가 너한테 한 20억 줄게라고 아파트 한 채 줄게라고 하면은 그러면 해보지. 그 정도로 정말 사람답지 않게 해놨는데 어쨌든 무슨 얘기 하고 싶냐면 전 그래서 대학교 1학년이 늦었어요. 20살 때 대학교 1학년이 아니라 24살에 대학교 1학년이 다시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25살 때부터 학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졸업하기 전부터 2학년 때부터 학원 일을 계속 그 파트로 계속 했었고 그다음에 그 휴학하고 했다가 복학하고도 학원 일을 계속했고 졸업하고도 학원 일을 계속해서 학원 경력으로 따지면 지금 거의 한 횟수로 15년 정도가 돼요. 근데 형은 졸업을 최대한 미루고 형이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지만 모든 수업 영상에 항상 형을 까는 영상이 있었고 형이 날 신경도 안 쓰는 거 보면은 안 보나 봐요. 필요 없어요. 관심 없나 봐요. 근데 형이 그 막 취준생, 형은 문과 계열이어서 약간 취준생이 좀 길었어요. 근데 그 취준생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뭘 하고 싶어 공무원, 뭐 적성검사 뭐 이런 걸 하는데 형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이런 문제를 갖고 와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24라와 그냥 그 쉬운 걸로 보여줄게. 36의 최대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공약수 잠깐만 최대 맥시멈이 아닌데
빅, 라지? 아, 라지 맞나? LCD 맞나? 최소 공배수는요? 멀티플러라고 해서 CM인 건 아닌데. 모임? 자, 어쨌든.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답이 뭐게? 예, 저 계산했어요. 맞을걸? 아니잖아, 잠깐만. 계산 못했어요. 288, 288, 7, 288, 86, 864? 맞나? 864일 거예요, 아마.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거든요. 여러분들 요새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시험 안 보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거를 굉장히 소홀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중학교 1학년 1학기 내용이에요. 두 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과 같다라고 해서 A, B는 LG라고 하는 식이 있어요. 이거 두 개 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형한테 그렇게 설명해 줬어. 딱 보자마자 이거야. 두 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과 같아. 왜냐하면 닥쳐. 딱 거기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닥쳐. 왜? 네가 지금 여기서 더 얘기하면 그것까지 외워야 되잖아. 아, 저게 문과구나. 저게 암기식의 공부구나. 아, 그것까지 나는 이해를 하면은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가 없거든. 왜 그런지만 알면은 다음부터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라는 의미로 도와주고자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 그만큼 더 길어지면 난 자기는 그만큼 더 외워야 된대. 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과랑 문과랑 이렇게 다르구나. 그 전까지는 이해를 못 했거든요. 이해를 왜 못해? 아니, 이건 이거잖아. 이거 설명해주면 오히려 더 니네들한테 쉬운 표현 아니야? 내가 더 쉽게 해주잖아. 라고 나를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다가 형이 딱 그 말을 하는 걸 보고서 진짜 정말 뒤통수 빡 맞은 것처럼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암기 형태로 공부하는 애들은 증명도 외워서 푸는구나. 지금 여러분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계획문 쓰라고 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증명도 써야 돼요? 라는 말을 보면서 증명을 굉장히 열심히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아, 이 인간들은 이해를 할 생각이 없구나. 이해를 해서 푸는 게 아니구나. 개념을 이해해서 그걸 증명하는 그 과정을 가는 게 아니라. 한 명만 얘기한 거 아니었죠. 아까 세 명인가, 여기 네 명 중에서 세 명인가 네 명인가가 그 얘기를 했어요. 니를 다 그랬다는 거야. 진짜 증명도 써야 돼요가 아니야. 증명도 써야 돼요라고 했을 때, 라고 했을 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갑자기 앞으로 넘어가고 그걸 막 열심히 쓰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고요? 얘네들 다 외워서 푸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거 습관 고치세요. 억지로라도 이해하세요. 그 억지로라도 이해하는 방법, 그 억지로라도 Y를 붙이세요. 이거를 생각하는 습관이,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거를 억지로, 솔직히 고등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본인 습관을 고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최대한 하면서 틈틈이 요걸 생각해서 탈탈탈탈씩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하신다면 중학교를 다니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시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고등학교 넘어가면 못 바꿔요. 다른 과목도 뒤지게 많은데 수학에 이만큼 투자를 하라고요? 그거 쉽지 않아요. 솔직히. 그건 나도 이해해요. 그러니까 습관은 중학교 때 들어야 됩니다. 근데 중학교 분들이 그런 말 하시면 곤란해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한 빌드업을 뭔 15분 동안 떠들고 있냐. 빨리 합시다. 11번. 11번. 두 접선의 접점을 원점에서 근 접점을 갖다가 AB라 할 때 OAB의 넓이를 구하래. 이거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저 11번은 안 하고 싶긴 한데. 왜냐면 아까 했던 그거니까. 뭐? A, A 4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랑 기울기가 뭐죠? 4A 세제곱 마이너스 2A니까 이거 가지고 푸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A 찾는 문제죠. 그래서 O의 좌표 0,0, A의 좌표 블라블라, B점의 좌표 블라블라. 그래서 세 점 찾은 다음에 넓이 구하는 거는 충분히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설마 삼각형 넓이 못 구해갖고 저한테 질문하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캐점이 주어졌을 때 넓이 구하는 방법을 몰라서 저한테 질문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지? 그치? 맞지? 아니야? 할게. 할게. 일단 세점부터 찾아볼게. 자, 괜찮아.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무시해서 내가 너네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미안해. 자, y는 여기 눈물이 난다. 4a 세제곱 마이너스 2a 원점 x 마이너스 a 더하기 a 4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2에다가 원점 대입하래요. 0,0 원점 대입하면 마이너스 4a 세제곱 마이너스 3a 4제곱 4제곱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2 플러스 a 제곱 더하기 2는 0이에요. 오케이. 마이너스 3 0 1 0 2에 대해서 얼마? 1이죠. 마3, 1, 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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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0. 왠지 느낌상 마이너스 1도 될 것 같아요. 마3, 3, 0, 0, 마이, 2, 0.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나머지는요.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인데요. 이거 허근입니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a 값이 얼마구나? 1이랑 마이너스 1이구나. 자, 위에다가 집어넣읍시다. 1,2 a 할게요. 마이너스 1,2 이거 b 할게요. 뭐야, 씨. 넓이 2죠? 근데 이 y 값이 똑같아서. 됐지? 아, 설마 이거 인수분해 못해갖고 질문하신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으시면 빠르게 공통수학 1 복습하십시오. 12번 함수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x에 대하여 곡선 y는 fx 위의 점 0,0에서의 접선이 곡선 y는 fx와 만나는 점 중 O가 아닌 점을 a라고 하자. 오케이. 곡선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 A에서의 접선이 B라고 하자. A, OB가 직각삼각형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라. 이런 말이에요. 뭐 이런 0,0은 아닐 테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대략적으로 보여드리자면, 그냥 개형만 보여드리자면,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런 모양이 있을 때. 이런 모양? 이런 비슷한 모양이 있다고 했을 때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그립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이게 비슷하게 얘가 너무 여기서 이제 접선이 하나 나오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요 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 점이 A고요. 그 A점과 이쪽에 만나는 요 점이 B고요. 얘가 직각삼각형이다 그러면은 기울기가 수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OAB. 그래서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Y는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x에 도함수는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1이고요. f 0은 0, f 프라임 0은 1입니다. 즉 접선은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나올 텐데요. 어머나 x죠 x. x라는 식이 나올 텐데요. 이 식을 등식, 교점 구하는 거니까 다시 어디로 봐서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x가 x를 만족하는 점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x의 값이 뭐거나 0 아니면 a가 나와요. 0을 제외한이라고 했으니까 a고요. 저 a점의 좌표가 a고요.
지금 그 A에서의 기울기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아니죠. 미친놈인가? FA고요. 뭘 구해야 되는 거라고? F 프라임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고요. 죄송합니다. Y 값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다면, 네, 이제 이거 찾으시면 돼요. 대입해서. 마이너스 3A 제곱 더하기 2A 제곱 더하기 1, 이 마이너스 1이다. 정리하시면 A는 2, A는 얼마? 루트 2. 마이너스 1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이너스 루트 2도 되나요? 루트 2만 되나요? 마이너스 루트 2도 되나요? 둘 다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둘 다 될 것 같아요? 둘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될 이유가 없으면 되죠. 그죠? 안 될 이유가 없죠? 둘 다 돼요. 확신해 갖고 얘기를 하라고. 자, 5-5번 가겠습니다. 유제 5-5번.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질문을 하신 걸까요? 그것 때문에 하신 거죠. 지나는 점을 못 찾겠다. 제가 그때 그 얘기 했던가? 변곡점이라는 말? 변곡점이라는 그 부분? 변곡점이라는 걸요, 이계도함수 안 쓰고 우리 교과과정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제가 한번 구해드릴게요. 5-5번. 5-5번은 1번만 할게요. 아마 그 중간에 그 변곡점을 못 찾아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fx라고 하는 값이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또 쓰지 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뭔진 모르겠지만 사과할게. 파업은 하지 마. x 더하기 자, 그 값을 조사하래요. f'x라고 하는 식은 3x 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5고요. 이 값이 0이 되는 값은 식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3, 3은 9, 9 빼기 15. 0보다 작네요. 선별식이 0보다 작아요? 선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그 값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값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라고 했는데요. 그럼 갑자기 제가 분명 이거 요렇게 되는 순간이 존재할 텐데 요 점 어떻게 찾냐고요. 이 애가 요 모든 애들의 기울기들 중에서 제일 작아요. 이 도함수의 최소값이 어디에서 생겨요?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죠. 얼마에서? x가 마이너스 1에서 변곡점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변곡점이라는 표현은 이제 쓰면 안 되지만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데서 꺾인다 정도는 생각해 주시면 돼요. 대놓고 먹어! 대놓고 먹어. 내가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자꾸 훔쳐먹는 것처럼 먹지 마. 차라리 그냥 대놓고 먹어. 원래는요. 그러니까 원래는이라고 하기에는 뭐 규정 하나하나를 갖다 붙이기엔 그렇긴 하지만 냄새만 안 나면 돼요. 제가 음식 냄새 나는 곳에서 수업을 못해요. 근데 그 음식 냄새가 생각보다 많이 예민해요. 그러니까 뭐 과일 냄새 같은 건 괜찮아요. 음료수도 과일 냄새 나는데 뭐 어떻게 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김밥 냄새, 그 참기름 냄새, 또 싫어요. 수업할 때는.
버터 싫어요. 기름 싫어요. 기름에 해당하는 건 그럼 뭐 있어요? 과자. 뽀시락거려서 싫은 게 아니라 냄새가 싫어요. 뽀시락거리는 것도 물론 싫은데 냄새가 싫어요. 그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뭔가를 먹는 순간 그 날은 그 자리에서 먹기만 해야 돼요. 수업이 불가능한 공간으로 저는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7년 전에 벌써 7년인가? 젠장 7년이네? 7년 전에 내가 애기들 가르칠 때 애기들이라고 해봤자 중딩이에요. 중딩 애기들 맞잖아요. 야, 내가 20살 때 애를 낳았으면 지금 내가 낳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20살에 결혼해서 애를 낳았으면 그만하자. 그래서 그때 이제 애기들한테 밥 사줄 때 뭔가 먹일 때는요 진짜 아침 몇시부터 그때는 수업이 3개였거든요 하루에. 첫 시간에 뭔가를 먹이면 뒤에도 그냥 다 먹이겨요. 그냥 그날 하루는 다 먹여요. 그렇지 않고서 제가 수업을 못해요. 여기서 이걸 먹이면 이 둘째 시간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상하게 먹을 땐 괜찮은데 식당이라고 생각을 하면 괜찮은데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갑자기 되게 역하고 메스껍게 느껴져요. 그래서 웬만한 먹을 때는 조심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래서 f-1이라고 하는 값은 얼마니까?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어떤 그래프 마이너스 1과 1 지나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 지나고 대략 이런 모양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네요. 기울기로 치면은 여기 요렇게 요 라인이 생기게. 옆에 건 안 할게요. 요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크게 얘기 안 했고요. 지금 이제 정리하고 영상 끊기 귀찮으니까 쇠바닥에서 시작하는 느낌으로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무엇인가요? 난 저걸 보면은 아니 잠깐만. 저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음료수가 외국에서는 숙취 해소에 좋은 음료수로 알려져 있는 거 아십니까? 배 음료수가 LDH 음료수라고 해서 갈아 만든 배잖아요. 갈아 만든 외국인들은 이걸 LDH로 읽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파는 LDH 음료수가 숙취에 좋다고. 실제로 저 배음료수가 숙취에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저걸 보면은 그렇게 티내면서 숙취 해소를 해야겠니? 아이, 술 좀 작작 먹어. 내가 학생이 무슨 술이야 라고 하기에는 나도 양심에 찔려갖고 말을 못 하겠는데 뭐 부모님이랑 같이 먹었을 수도 있고 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과음은 하지 마요. 농담이야. 장난이었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게 뭐였죠?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증가감소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평균값 정리, 로레 정리, 평균값 정리에서 이어서 그 증가감소를 배우시고 그거에 대해서 극대극소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끝냈어요. 그죠? 증가라고 하는 거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증가라는 게 뭐라고요? x의 어떤 구간에서, 그죠? 어떤 구간에서 임의의 두수 a, b에 대하여 a가 b보다 작을 때 fa가 fb보다 작으면 얘를 뭐라고 부른다? 증가한다 라고 얘기하고
이거에서 부호가 반대로 돌아가면 얘는 감소한다 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이게 본 수업이었는데 제가 개념 수업을 해야 되고 개념 수업에서 만약에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있거나 콕 집어서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면 저는요. 예, 깜지시켜요. 이거는 제가 한 5년 전부터 하던 겁니다. 실제로. 저는 깜지시켜요. 나 그 숙제로 추가합니다. 개념 공부가 문제 푸는 것보다 중요해요. 문제 풀어서 어차피 그 문제 평생 볼 일 없는 문제인데 그 문제 하나 풀어봤자 도움되는 거 없어요. 머릿속에 개념 남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집중해. 수업 때는 수업에 집중해. A 할 때 B하고 B 할 때 C하고 C 할 때 A 하면은 그게 뭔 공부냐, 자습이지. 집중해. 자, 그러면 증가함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더 했었어요. 도함수로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fx가 f'x가 0보다 크면 일 때 함수 fx는 뭐한다? 증가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fx라고 하는 애가 증가한다면 할 때 f'x의 부호는 0보다 손, 머리꽁, 애충 한 번씩 합시다. 애충. 나쁜 자식들아.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0이 되는 것도 포함한다고 했잖아. 어? 복습 좀 해. 한 문제 푸는 것보다 개념이 더 중요하다고 더블을. 이거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역은 요 말이 맞고요. 0보다 크다면 증가한다 인 건데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증가한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증가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얘는 크거나 같다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두 번째로 그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3차 함수에 대해서 크게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다까지 보여드리고 4차 함수도 그냥 보시기만 하면 돼요 정도로 하고 넘어갔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한번 할게요. 사실은 3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뭐예요? y는 x세제곱이라고 알고 계시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y는 x제곱,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는데 y는 x세제곱은 사실 평범한 애가 아니에요. 3차식 중에서는. 3차 함수 중에 y는 어떤 애의 세제곱 형태로 빰 하고 나오는 애는 굉장히 특별한 애입니다. 4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x 4제곱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 정말 드물어. 걔가 특이한 애야. 그렇다면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보통 대체로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얘가 일반적이에요. 그럼 4차 함수는 자 하는 방법 하나 꺾여서 둘 그러면 하나 둘 셋 4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질까? 4번 W 하나 둘 셋 넷 그럼 5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질까? 1, 2, 3, 4, 5, 6 그럼 7차 함수는 어떻게 그릴까? 1, 2, 3, 4, 5, 6, 7 그럼 100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질까? 1, 2, 3, 4, 5, 6, 7, 그럼 그려지겠죠? 어떤 특징이 있어요? 홀수 함수의 진행 방향, 그러니까 결국에 양쪽 꼬다리의 진행 방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도착하는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다 도착하는지만 보세요. 중간 과정 생략하시고요. 중간에 꺾였든 뭐하든 상관하지 말고 출발이 어디고 도착이 어디야. 그냥 대략적으로 몇 사분면? 3, 4분면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도착해? 1, 4분면으로 가자. 어에서 1차 함수는. 2차 함수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저 왼쪽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요? 오른쪽 위로 가자. 3차 함수는요?
직관적으로 봐봐.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왼쪽 아래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도착해? 오른쪽 위로 가자. A가 0보다 큰 경우에요. 이거 양수일 때예요.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입니다. 요거만 보는 거야. 알겠니? 그럼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자, 그럼 물어볼게. 짝수 함수, 홀수 함수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왼쪽 아래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 오른쪽 위로 가. 짝수 함수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왼쪽 위에서 출발해서 잠깐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서 오른쪽 위로 가죠. 그죠? 이게 짝수와 홀수의 차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1차 그리고 공통수학 1까지 정말 열심히 배웠던 2차까지 빼고 나서 3차, 4차 그 이상에 있는 애들을 한번 보자고요.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3차 함수라고 하는 애를요.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우리 fx가 3차식이라고 한다면 3차식이라고 한다면 f'x는 몇 차식? 3차 함수라고 한다면 3차 함수라고 한다면 fx는 2차식이 되죠. 2차식. 그죠? 차수가 하나 내려가니까 무조건. 그러면 이때 3차 함수, 그러니까 2차 함수에 요 f'x가 0이 되는 요 방정식의 해의 조건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겁니다. f'x, 자, 2차식의 해 조건은 뭐가 있어요? 판별식 개수만큼 있어요. 뭐? 서로 다른 두 식은. 두 번째, 충분. 서로 같은 두 식은. 그 다음, 서로 다른 두 허근. 뭐라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이거 알잖아요. 두 번째, 충분. 세 번째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 극값이라고 하는 애 제가 강조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f'x 값이 0이 되는 애를 기준으로 양쪽의 부호가 서로 어떻게 돼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양의 값을 가지다가 음의 값으로 가게 되면은 올라가다가 내려오기 시작한 거니까 여기가 극대. 그죠?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면 결국엔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꼴이 되니까 극소값을 갖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요 해 조건들 중에서 X축과의 교점,는 0과의 교점이 생기는 애는 이렇게 1번과 2번인데 그 중에서도 그 실근, 그 교점 양쪽에서 부호가 달라지는 애는 1번, 2번 중에서 1번밖에 없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로 가는 요 부호가 달라지는 요거는 1번밖에 없다고요. 2번 같은 경우 만약에 이렇게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지 않아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애당초 부호가 떠있기 때문에 몽창 다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때의 그래프의 개형은 사실 오리지널 형태는 1번이라고 했죠. 뭐야? 그 값이 반드시 존재하는 애가 오리지널이에요. 그럼 이렇게 간다면 요 극값 A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알파라는 값에서 그 값을 가져요. 베타라는 값에서 그 값을 가져요. 라는 건 무슨 뜻일까? 도함수에서 알파와 베타에서 도함수의 값이 얼마가 되더라? 0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 요 위치가 알파와 베타가 된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면 도함수의 개형으로 보여드리자면 보통 얘를 연결해서
얘를 연결해서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다 플러스로 가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선으로 그릴게. 이렇게 그렸을 때 X축을 기준으로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여기 딱 여기 여기 요 라인과 만나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0이 되는 구간이 될 거라가. 이게 y는 fx의 그래프가 된다면 여기가 y는 f'x의 그래프가 될 거라고요.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교점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반드시 건너갔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건너갔다 돌아오는 경우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해가 두 개, 즉 실근이 두 개, 즉 극값이 두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지금 y는 f'x라고 하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면 이런 형태의 모양을 띠게 되면 이 경우에는 그래프가 극값이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생기지 않는다. 그럼 그래프 개형 그림은 어떤 식으로 그려진다고요? 여기서 올라가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된다고요. 그죠? 그럼 마지막으로 y라고 하는 값이 f'x라는 식이 이렇게 될 때 여기도 결국에는 알파라고 한다면 이 알파는 기울기가 0이 되는 알파는 아니고요. 어떻게? 올라가다가 살짝 힘을 빼려다가 다시 이렇게 주는 요런 모양, 요런 모양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기울기의 위치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한 걸음 더 나갈게요. 다시 제가 아까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는 뭐라 그랬죠? 얘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도형을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서 푸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건데요. 그래프의 개형을 어떻게 잡으면 될까? 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3차 함수는 뇌를 살짝 꺼내도 괜찮아요. 뭐 하시면 된다고요?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해요. 근데 선생님 방금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얘 모양 다르잖아요. 중근의 정확한 뜻이 뭐예요?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는 게 중근의 설명이죠. 그럼 삼중근이라는 건 서로 같은 세 실근이라는 게 삼중근이라는 뜻이 될 거고, 그러면 중근이라는 표현에서 한번 그거 생각해봐. 중근이라면 해가 알파랑 알파가 있는 거야. 맞아? 그럼 그 값이 어디서 생긴다고? 알파랑 알파에서 생긴다고요. 근데 그 알파라고 하는 요 모양 자체가 요 두 개가 나눠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중간 다리를 생략하면서 얘랑 얘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해가 읍죠. 해가 읍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도 개형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겨?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겨먹은 뭐 그 어딘가에 해가 생기겠죠. 근데 실은 여기가 없다면 여기서부터 여기 요 정도를 이제 연결해주게 되는 거고 실제적인 값이 아닌. 그래서 올라가려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뾰족한 모양이 얄쌍한 모양이 되겠더라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팁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푸실 때는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정확한 기본 문제를 풀기 때문에 뭘 한다고? 하나하나 다 구해서 풀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점점 더 단축하기 위해서는 그 X좌편, Y좌편보다는 뭐 이 개형만 보고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뭐 하라고요? 빠르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럼 3차 함수의 해 조건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보여드렸다면 4차 함수는 그럼 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는 도함수의 해 조건에 따라서 그 원래 있는 함수의 개형이 여러 가지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y는 gx라고 할 때 그 gx라고 하는 애가 4차 함수라고 한다면 f'x라고 하는 애는 fg'x라고 하는 애는 당연히 3차식이 될 거고, 그렇다면 이 3차식에서 g'x는 0이라는 애의 해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을 공통수학 1에서 배울 때는 그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얘는 반드시 인수분해가 될 거라 1차 곱하기 2차라서 실근 하나에 실근 두 개가 있거나 실실이 있거나 중근이 아닌 실근이 하나 있거나 실근 하나에 허근이 두 개 허가 있거나 아니면 삼중근이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간다 였잖아요. 나 더 나긋나긋하게 하기 전에 더 고분하기 전에 정신 챙기. 지금 쓸 내용이 없어서 조금 힘드시죠? 중요해. 좀 봐. 가볍게라도 좋으니까 봐 좀. 이거를요. 방금 전에 봤던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 조건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아까 방금 전에 봤던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어요. 또는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다고 했어요. 또는 좀 더 힘을 빡 빼고 얍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했고, 아니면은 얍 이렇게 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자, X축과의 교점이 실근의 개수라고 했어요. 3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 3개. 5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 5개. 기본적인 거죠. 그러면 교점 개수만큼 뭐가 생기고? 실근이 생기고, 그러면 교점이 아닌 개수만큼 뭘 채워주면 되는 거야? 허근을 채워주면 되는 거야. 그렇다면 1번 교점이 몇 개? 1개. 그러면 실근 하나의 허근 2개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조건 뭐라고요? 이게 두 번째 조건으로 써야겠구나. 두 번째 뭐야? 한 실근과 두 허근이 되겠죠. 사실 얘는 3번에 가깝긴 한데 3번으로 갈까? 뭐 상관없어요. 번호는 상관없습니다. 한 실근과 두 허근.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요, 요 극값에서 정확하게 똑 하고 요렇게 될 때는요. 중근이랑 다른 실근이죠. 뭐라고요? 한 중근과 그 중근이 아닌 한 실근 이렇게 될 거예요. 중근 플러스 실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중근과 실근. 자, 그러면 또 여긴 어때? 세 실근이죠. 이게 가장 디폴트예요. 얘가 세 실근입니다. 서로
다른 세 실근입니다.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가 더 있어요. 4번이요. 선생님, 이 그래프에서는 할 수 있는 거 다 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내려오다 보면은 또 두 개에서 만나니까 중근이랑 한실근. 요 밑으로 내려오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지 않아요? 예.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 그래프 말고 옆으로 갔을 때. 요 놈이에요. 얘는 뭐예요? 중에서도 네, 삼중근이에요. 서로 같은 세실근이고요. 삼중근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근데 삼중근이라고 하는 표현을요. 전에도 몇 번 얘기했던가? 더 이상 2015 개정부터 삼중근, 사중근이라는 표현 자체를 잘 쓰지 않아요. 그냥 중근이라고 퉁해요. 근데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삼중근이라는 뜻 자체가 뭐라고? 세 개가 중복된 근이다예요. 세 개의 중복된 근. 그럼 뭐 4중근, 뭐 10중근 이런 것도 같은 것도 순간 드립이 떠올랐어. 잘 참았다. 자, 그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거 맞아. 그거 하려고 그랬어. 미안해. 사과할게. 안 했잖아. 안 했잖아. 정색하지 마. 무서워. 자, 그래서 3차식의 근의 조건만큼 뭐가 생긴다고?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질 거라고. 서로 다른 세실근 같은 경우에는 자, 방금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부호가 바뀌는 게 몇 번 생긴다고? 3번 생겨요.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극값이 몇 개? 그쵸? 극값이 3개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는 그 도함수를 가진 경우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소 하나 여기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소 하나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극대 하나 그래서 극소 2개 극대 하나라고 하는데 거꾸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면 극대 2개에 극소 하나 이렇게 바뀌겠죠. 극값이 일단 3개가 생깁니다. 자, 그럼 중근과 중근이 아닌 한실근. 우리는 이미 알아요. 옆에서 배웠어요. 중근이라고 하는 애는 극값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프 개형이 어떤 식으로? 요렇게 그려졌을 때 부호가 바뀌는 구간은 어디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어. 극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그럼 한실근과 두허근. 한실근과 두허근은요. 요런 모양이 생길 거예요. 요렇게 생길 테니까. 얘도 그냥 극값이 몇 개? 한 개밖에 안 생기겠죠. 극값이 한 개. 삼중근 같은 경우는 모양이 어, 어, 요렇게 깔끔하게 똑 떨어지기 때문에 얘도 극값이 몇 개? 한 개밖에 없습니다. 부호가 바뀌는 구간은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걸 토대로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예상해보자면 1번에 대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 그러면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에서 0보다 큰 최고 차항의 수가 양수인 조건에서 생각해봐. 극값이 3개려면 우리 4차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뭐라 그랬죠? W 꿀렁꿀렁이라고 했어요. 그 꿀렁꿀렁에서 극값이 3개가 될 조건 뭐예요? 그냥 얘랑 똑같죠. 뭐야? 내려오다가 올라오다가 내려오다가 올라가다가 라고 해서 극값이 요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3개가 생기는 게 1번 모양일 때죠. 그럼 2번 중근과 중근이 아닌 한실근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중근은 잠시 쉬었다 간다고요. 그죠? 잠시 쉬었다가 요렇게 잠깐 쉬었다가 다시 내려가서 꿀렁하고 올라가면 돼요. 그럼 여기가 기울기가 0일 때 기울기가 0일 때가 되겠죠. 뭐 거꾸로 그릴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요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다들 힘들어 죽는구나. 밥 먹고 나면 더 할 텐데. 3번은요. 한실근과 두허근.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렇게 생겨요. 오히려 요렇 부응. 그래서 요 위치의 기울기가 0이 아니에요. 하나만. 뭐 거꾸로 옆에다가도 이런 모양으로도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가능할 거예요. 그럼 4번은요. 삼중근. 삼중근인 경우에는 어떻게 그려질 것 같니? 삼중근인 경우가 이렇게 그려져요. 자, 3차 함수에서는 극값이 없거나 두 개이거나 4차 함수에서는 극값이 한 개이거나 세 개이거나 몇 개 차이나요? 두 개. 그럼 여기서 5차 함수는 극값이 없거나 두 개이거나 네 개이거나 6차 함수는 그러면 극값이 한 개이거나 세 개이거나 다섯 개이거나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5차 함수부터는 너무너무너무 복잡스럽고 조건을 하나하나 나누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4차 함수까지만 정확하게 하고 나면 5차부터는 할 수 있지? 로 넘어가요. 그래서 교과과정상에서 나오는 건 몇 차까지? 주로 4차까지 나오게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4차 함수까지는 그래프의 개형만 보고서도 도함수에서 영인 구간이 있구나, 몇 개 있구나 까지도 예상을 할 수 있도록 매칭을 시켜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딱 요 그림만 보고서도 요 그림을 딱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 도함수가 그러면 중근 하나에 다른 근 하나 나오겠네? 이런 거 보자마자 그러면 얘는 서로 다른 세실근 나오겠네? 라는 거를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쌍방으로. 그래서 넘어갈게요. 지금 여기서 열심히 수업했던 내용이 92페이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계백문에서도 그래프 궤형 그리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 11페이지요. 10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궤형을 그리는 것들이 나와 있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나도 그래서 조금 천천히 설명했어요. 천천히인가? 천천히일걸요? 그러면 우리 이제 뭐만 보고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도함수를 보고서도 도함수에서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있냐 없냐를 통해서 그 값이 있구나 없구나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5번 문제 한번 봐봐. 지금 보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몇 번 생겨? 그럴 리가 없어. 그지. 3번 생기죠. 그래서 그 값이 몇 개 있겠구나? 3개 있겠구나라고 예상 가능한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것 중에서 최고차 항의 개수가 양수라는 조건 하에 그래프 개형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라 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럼 그거 물어볼까? 3차 함수에서 자, 어떤 3차 함수가 있다? fx가 예를 들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야. a가 0보다 크대. 이때 fx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과 3에서 그 값을 갖는데
마이너스 1이 극대야 극소야? 왜 모르지? 내가 방금 전에 그래프 모양 기억하라고 했는데. 뭐 저희 뭐 저 아수라 백작이요? 극대 극수 극대 극수 막 이러고 있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그려져요? 그럼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가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마이너스 1에서 극대예요, 극소예요? 극대예요. 그래프 개형을 봤을 때 이렇게 그려보면 앞에 게 마이너스 1이고 뒤에 게 3일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극대, 3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요. 자, 그러면 이걸 응용해서 뒤에 5-6번 한번 봐봐봐. 5-6번 딱 보자마자 5-6번에 1번 보자마자 fx라고 하는 식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래. 가 극대값이 뭐래? 12래.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f'x의 값을 먼저 구해야 되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3이고 얘가 0이 될 수 있도록 하는 x의 값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거든? 몇 콤마 몇이라고? 몇 콤? 마이너스 1,10이라고.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요? 이걸 제가 얘기 안 했으면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f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 집어넣으면 a-2구나. f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2구나. 그럼 요 중에서 큰 게 뭐니까? 얘가 큰 거니까. 그럼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그려질까? 요렇게 그려질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으셔야 되거든요. 얘가 큰 거니까 큰 게 극대, 작은 게 극소.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12가 되는구나. 그럼 a의 값은 10이구나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뭐라고? f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2 나와요 라고 바로 다이렉트로 계산이 꽂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2번 극소값이 4라고 할 때 극소값이 4라고 할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세요. 그리고 극대값이 있으면 구하랍니다. 2번 fx가 이번엔 식이 뭐래? x 4제곱 더하기 a 4a 세제곱 x 더하기 16 f'x의 값은 4x 세제곱 더하기 4a 세제곱이고 요 값이 0이 될 수 있도록 하는 x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a 그리고 허근이에요. 허허. 마이너스 a 허허예요. 허는 필요 없어요. 허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 이거 그래프 모양 어떤 식으로 개형 생각하라고 했어요. 아까 1, 2, 3, 4 중에서 3번 내용이에요. 3번이에요. 한 실근과 두어근. 그럼 그래프 모양 어떻게 그려야 된다고? 요렇게 그려줘야 된다고. x가 어떤 값에서 마이너스 a라는 값에서 극소값 얼마가 나오는구나. 4가 나오는구나. f에다가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4가 나오는구나. 까지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럼 마이너스 a 집어넣으시면 얼마? 마이너스 3a 4제곱 더하기 16이고 그 값이 4래요. a 4제곱은 4가 될 거고요. a는 뿌엘마 루트 2가 돼야 됩니다. 어머나 요렇게 두 개나 나올 거야? 아니죠. 저 뭐 하나 잘못 네. 두 개 나와도 되죠. 순간 헷갈렸어요. 네, 어차피 두 개 나와도 되죠. A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프가 픽스된 게 아니라 A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니까 루트 2일 때도 마이너스 루트 2일 때도 그래프 모양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5-7번 띡 봐봐. 5-7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 5-7번의 식이 딱 보자마자 이제 뭘 봐야 돼? 뭐부터 봐야 돼? 정확합니다. 몇 차식인지부터 보셔야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1과 3에서 극값을 가질 때. 아, 뭐 해야 되겠구나. 도함수 구해야겠구나. 도함수를 구했을 때 그 도함수의 값에다가 얼마랑 얼마, 도함수의 해가, 도함수는 0의 해가 뭐라고? 마이너스 1과 3이구나. 여기까지 보실 수 있을 텐데, 딱 그 첫 줄만 보고서도.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짜보죠. 5-7번에 fx라고 하는 값이 x세제곱 더하기 3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고요. 그 다음에 f'x는 3x제곱 더하기 4ax 더하기 b예요.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1 아니면 3이라고요. 그럼 첫 번째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a 마이너스 b는 3이요. 두 번째 3 집어넣으면요. 27, 12. 12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7이요. AB 값 찾으실 수 있겠죠? 16 마이너스 24. A의 값이 3분의 2? 나 뭐 계산 잘못한 것 같아요. 어디서 틀렸어요? 왜 여기가 4야? 6이지. 왜 나한테 아무 말 안 해줬어? 남 탓하기. 6이잖아. 몰랐어? 그럼 여기 뭐야? 30 얻으면 여기 10이 아니라 18이네. 니네 왜 그래? 미안해요. 뻔뻔히 봤어요. A의 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1이네요.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고 B의 값은 3이죠. 9점. 마이너스 9점. 맞아요? 마이너스 1, 9, 마이너스 9. 맞죠?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구하여라. 그러면은 네, 쫄지 말고 그냥 f-1. 야, 얘들아. 마이너스 1 넣는 게 극대야, 극소야? 극대. 3 넣는 게 극소. 그럼 여기서 여기 요거 빼면 되죠. 일단 요거 해보시면은 A, B를 구했기 때문에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극대값이 7이라고 한다. f-1이라고 하는 값이 7이라고 한다면 C의 값과 극소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래프의 개형,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서 내려왔다 올라가는지를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으신다면 이렇게 문제 보자마자 조금 더 간단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킬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니 이거는 그래프의 개형 자체는 정확한 개념에 해당합니다. 다음 5-8번 같은 경우도 자, 첫 줄만 읽어봐. 5-8번의 첫 줄만 읽어봐. x는 마이너스 3에서 극대값이 1을 가지고 식 세워봐요. 그럼 뭐랑 뭘 찾았어? 무슨 식이 나와? 첫 번째, fx가 x는 마이너스 3에서 극대값 1을 가진다를 이용해서 식이 몇 개 나와? 식 2개 나와야 되는데. 두 개나요? 네, 2개요. 왜요? 맞아요. 도함수의 값이 얼마여야 되니까? 0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f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는데요. 1이군요. 1이 나오는데요. f 프라임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첫 문장에서 식 2개 찾으셔야 돼요. 오케이? 다음 곡선 y는 fx 위의 점 0,1에서의 접선이 방정식 y는 9x 더하기 1이다. 자, 여기서도 식 2개 나오는데 뭐예요? 0 집어넣으면 1 나와요. 랑
그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9래요. 이렇게 총 4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fx를 뭐라 하면 저는 인수 형태로 쓰는 걸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인수 형태로 쓸 수가 없는 식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전개 진행할게요. A, B, C, D. 그럼 여기에서 0 넣었을 때 1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D 죽이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되겠죠. F'0이 9 나온다고 했으니까 C 대신에 9까지 찾았습니다. 저거 미분하면 헷갈리시면 자 F'X라고 하는 값이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9가 C가 되는데요. 0 집어넣으면 9 나오니까 얘 대신에 이제 9를 쓸 수 있다고요. 그 다음 이제 뭐 하면 돼요? 대입해서 연립반원식으로 A, B 푸시면 되겠죠. 끝. 어, 5-9번, 5-10번 이런 것도 그럼 보여?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보여? 1번 극값을 가지지 않기 위한 조건 뭐야? 판별식이 0. 그 도함수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된다고? 작거나 같아야 돼요. 같아도 중근을 가져도 극값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1번 F'X는 0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럼 2번 저것도 뭔 말이야? 도함수의 해가 0보다 커야 해요. 써먹을 수 있는 식 뭐 있어? 이것도 공통수학 1, 2차 부등식에서 나왔던 내용 근해 분리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 값을 가져야 되잖아. 크다. 두 번째는 F 0이 0보다 크다. 세 번째 F' 0이 0보다 커야 된다. 세 번째 축의 값이 0보다 커야 된다. 야, 안 하고 넘어가고 싶다고. 5-9번.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3ax. 자, 2번만 할게요. 2번. 0에서 그 값을 2개 가질 때 f'x라고 하는 그 식이 3x제곱 더하기 2배의 a 더하기 2x 더하기 3a예요. 첫 번째 뭐라고? 판별식. 중에서도 짝수 판별식. a 더하기 2제곱 빼기 9a가 0보다 커야 된다고. 두 번째는요. F'0 3a가 0보다 커야 된다고. 세 번째 축의 방정식 3분의 a 더하기 2라고 하는 값이 0보다 커야 된다고. 이렇게 하나 둘 셋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a는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얘는 a 마이너스 5a 플러스 4니까 1, 4. a가 1보다 작거나 아니면 a가 4보다 크다. 그래서 답은 0부터 1까지 아니면 a가 4보다 클 때. 이렇게 정리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10번은 안 할게요. 극대값을 가지지 않을 때 이런 문제죠. 자, 그래서요. 이따가 일단은 지금 시험 보러 이동을 하셔야 되니까 시험을 보시고 그 연습 문제 번호 지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촬영 여기까지 끊고요. 계백문이랑 연습 문제 프리노트 챙기세요.